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58% 상승했고 나스닥이 0.83%, S&P 500이 0.62%, 러셀이 0.58%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라갔던 것은 11시 반경에 일단은 주가가 막 큰 폭에 뛰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상승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레바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합의가 이르렀다는 누구 때문에 이르느냐? 트럼프 때문에 이르렀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일단 합의가 되겠죠. 그럼 트럼프는 뭐 때문에 그랬냐? 결론은 미드텀이죠. 즉 말해서 중간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미드텀에 중간선거. 그것 때문에 일렉션이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할 땐 요거지. 지금 이제 유가가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갔죠. 기술주 중심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나중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렇게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일단 추론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AI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인프라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세마이컨덕터의 반도체 장비도 역시나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오늘 장에서 안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매기가 안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양이 있었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주가는 좀 반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본다면 에너지가 좀 빠지는 모양이 있었고, 그다음 골고루 뭐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인더스트리얼 이런 분야도 골고루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혼조가 서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파란 물결이 많죠. 그다음에 지금 마켓에서 브레스가 조금은 지금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도 보시더라도 지금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도 가장 아이 같은 것이 컨슈머 시크리컬 이런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메탈 이런 것들이 가노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도 같고, 골고루 갔다는 겁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만 일단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달리고 있죠. 그렇다면은 마켓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한 섹터, 두 섹터만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 섹터가 다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6,800을 돌파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상승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연 8일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결론 일단 주가는 이미 V자로 다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전쟁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지, 자, 거기다가 집중을 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거기다 이렇게 하락주세 라인대 있죠. 하락주세 라인대는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을 좀 눌린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쫓아가서 잡기는 좀 힘들고 스토캐스 이런 것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해서 좀 내려올 때 있죠. 자, 그럴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다우지수 역시도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200일선 일단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제 러셀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일단 강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가장 강한 것은 러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화져 있죠.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나스닥 100이 조금 더 강하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이미 지금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6,800이니까 고점이 일단 7,000이죠. 그러니까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그게 지수상으로서 내려온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2% 정도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돈만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것이 왜 내려왔는지만 알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우량주에다가 실적만 계속해서 간다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내려왔던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외부 변수인지 아니면 펀더멘탈인지, 자, 거기에 따라서 그만 구분하시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은 들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많이 빠지니까 힘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다시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는 2.66% 상승 99불대, 그 다음에 UK 오일 브렌트유도 97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다른 것보다는 유가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유가는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 미스터 마켓은 어디다가 지금 이제 연출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켓 시장 자체는 다른 것보다는 EPS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느냐. 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느냐는 중간 지금 선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그 유동성이 풀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일단 유가에 집중하면서 전쟁에 집중하게 되면은 유가가 큰 폭이 안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겠지. 자,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지금은 자, 사고를 바꾸시고 자, 요거 자체는 언젠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스터 마켓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부터는 상승으로 추세를 연출하면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달러 지수는 조금 더 하락을 했고 빅스 지수 역시도 일단 20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는 상태 있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다. 자, 10년물 금리도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 거의 뭐 변함이 없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약간 일단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뭐 금리가 요 정도 수준만 유지돼 준다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11시 반 정도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이란의 휴전에 지속되는 기대감에 따라서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원유 가격 자체는 다시금 상승했죠. 그래서 WTI라든지 브렌트유가 한때 1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이 일단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했다가 11시 반 정도 돼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 레바논과 직접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 그렇게 합의를 발표한 후에 S&P 500 지수가 11시 반부터 큰 폭에 상승되었고 유가는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전쟁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 네타냐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총리 역시도 트럼프 일단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지금 트럼프가 급한 게 뭐냐? 선거죠, 선거. 지금 전쟁이 급한 게 아니고 선거가 급합니다. 선거가 급한데 주가를 내리고 붕괴시켜가지고 자기가 지금 선거에 당첨이 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공화당이 안 되면은 자기는 지금 임피치 탄핵을 당할 입장이 와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끝내서 시장을 자체 완전 붕괴하시겠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할 때는 저 전쟁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다음번에 있을 선거에 집중해야지. 이게 전쟁에 집중하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일단은 올라갈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매수 매도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중할 때가 전쟁이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중간 선거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은 수요일 상승세에서 매도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또 이란 휴전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상승해버리면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유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계좌가 많이 녹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버리니까 바로 털어버리죠. 개인들 털면 이제부터는 또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금은 이제 좀 길게 보시면서 지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갖다 이렇게 내리면은 트럼프는 게임이 끝난다. 그 다음 아직까지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내려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의 지금 저 광란의 전쟁 때문이지 이거 자체가 외부 변수지 내부 변수로 해서 내려온 게 아니죠. 그럼 기업의 실적이 가고 있고 계속해서 일단은 선거가 있고 자금이 풀 거고 자, 그래 되면 들고 가야지. 그래서 팔아버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일 시장에 큰 반등을 갖다가 수익 추구보다는 위험 회피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트럼프 이란 휴전 합의에 대해서 낙관론 그다음에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이번에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게 좀 상승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팔아버리고 나와야 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상장지수 펀드인 ETF를 대량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가들이 수요일 오전에 상승세 동안 그다음 ETF 자금 유출은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 털고 다시금 기관들은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광범위한 시장의 비중 촉수도 포함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일반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JP모건이 추적한 펀드 자금의 분석의 결과가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일단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노니까 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오후 1시경에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줄이고 개별 주식을 선별적으로 매수하면서 포지션이 잠시 안정세를 보였지만은 장 마감 시점에 또 ETF 보유량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개별 주식의 순유출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렇게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좀 많이 틀으셨는데 물론 뭐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지금 장세는 들고 가는 장이지 내려가는 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펀더멘탈이 꺾이면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조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을 본다면 행동 변화가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점 매수해서 자, 이제는 반등시 매도하면서 보다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례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했던 자, 그런 것들이 트럼프 시대 동안에 개인 투자가들이었는데 자, 매도세가 심화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면서 나서면서 이제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양상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에 점점 더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장 많이 일단은 지금 팔았던 것은 엑슨모빌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대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보이는 몇 안 되는 종목들, 대형 기술주, 자, 그런 데서 특별히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소폭 순매수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뭐 길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 아직 테슬라가 그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가 6,800선을 다시금 넘어섰는데 이제 이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당 수준 이상으로 마감된다면 6,800선을 돌파해서 마감된다면은 완전히 긍정적인 신호로서 작용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 추세로 돌아나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 전쟁 휴전 자체는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으로 다시 자금을 옮길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자체가 임시 휴전 합의 이후에 시장 자체는 안도낼 일 펼쳤지만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을 매주하기에는 자, 여전히 최적의 시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분명히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심각한 우려에 다시금 빠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겠죠.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선거에서 지는데 이렇게 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의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행간의 뜻을 읽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제 만원 조금 우리가 좀 조정받을 때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야지 지금은 털고 나올 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더 실질적으로 일단은 뉴스에 많이 흔들리니까 매수 버튼 우리가 또 힘든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은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자, 그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투자자들이 특히 이번 달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일부를 갖다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에 할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술과 금융 그리고 산업 부분의 일부 분야는 6, 7, 8월에 가치평가가 취약하다고 느꼈던 분야였지만은 지속적인 경제 모멘텀과 맞물려서 매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이 싸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중심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알파벳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세를 반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위대한 M7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세는 모멘텀 회복이라든지 성장세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진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레미 시갈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주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장이 아직까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레미 시갈 교수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단기적인 전망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도 수요일 증시는 급등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재개방되지 않는다면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것이다. 자, 그런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인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서 주가는 좀 출렁출렁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전망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제 나타난 현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에 따른 난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럴당 $90 넘는 상황에서 유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화 공급량을 보게 되면 확대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을 보면 재정정책과 국방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시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과 주시장이 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0년도 초에는 연준이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자, 지금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CME 그룹을 본다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자, 금리 인하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2주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시장은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횡보라든지 출렁거릴 때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좋은 전망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경제지표 나왔는데, 자, 그걸 갖다 6개월 연휴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보기 좋으니까, 콜 PC 있죠. 저거 자체는 일단은, 그거는 PCPI 지수고, 콜 굿즈 이런 것들 상품 제외, 그 다음에 이거는 하우징이고, 이거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하우징을 제외한 서비스. 자, 그걸 봤을 때 콜 PC 같은 경우 조금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6개월 연휴를 했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콜 굿즈 있죠.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 하우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내려가고 있고, 서비스, 하우징을 제외한 그런 서비스도 조금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좀 내려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하우징은 좀 많이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3개월로 연휴를 해서 봤을 때는 콜 PC 있죠. 그 물가지수는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굿즈 상품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아무래도 하우징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가고 약간 반등되는 모양이 있고, 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3개월로 봤을 때는 거의다가 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일단 물가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2월달 것까지 했는데, 자, 뭐 3월달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보시게 되면 4.876%로서 낙찰 금리가 되었고, 응찰료는 2.39대 1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자, 그로 인해서 좀 금리가 내려가는 모양을 띄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핵심제 부분의 상승률과 개인 소비 지출의 상승률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액세서리 항목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는 관세보다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일단 물가 상승의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소프트웨어 항목이 2월에 6.5%나 상승했다. 그래서 전체 PC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CPI에서 거의 비중이 없는 것과 달리 40배나 크다고 지적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물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또 2월 달에 한 거니까 3월 달 들어가면은 2월 28일부터 전쟁을 했으니까 3월 달에 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이 12월까지 자동 징병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봐서 일단 전쟁의 시대로 일단 가고 있다. 자, 그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징병 제도는 2020년도 말까지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남성을 자동으로 징병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제안은 의회가 통과시킨 요건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령대의 모든 미국 남성 시민에 대해서는 자동 등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73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징병제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또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뭐 된 건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일단은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스티펠이 추천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스티펠에 따르면 회사는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갖다 확장하고 아날로그 제품을 갖다 지속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뛰어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15에서 $250로서 아무래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의 높은 투자 사이클로 인해서 수익성과 수익률이 제약을 좀 받았지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날로그 시장의 호황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강력한 프리 캐시플로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호재가 뒷받침하는 이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난해 2월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무선 연결 칩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설계 업체인 실리콘의 레버로토리스를 갖다가 75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러한 반도체는 스마트 가전부터 시작해서 차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전자장비용의 아날로그 칩의 사업을 넘어서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여러 신호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실리콘랩스의 인수가 당초 예상보다도 더 큰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매출 시너지 효과, 그다음 초과 현금 흐름을 활용한 70억 달러 규모의 인수 부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거래로 인해서 2030년도까지 주당 순이익이 10.5%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에 반도체 회사는 2025년도 데이터 센터 주문량이 전년 대비해서 70%가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새로운 800보트의 진륙의 전력 아키텍트 솔루션을 공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에 힘입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결론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은 S&P의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은 6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전년 대비 또 소폭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력 수요와 더불어서 공급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병목 현상으로서 대두됨에 따라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억 밀리미터 규모의 국내 용량의 확장이라든지 고효율의 제품의 포트폴리오 활용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가한 수요를 갖다가 포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2028년도 또는 2029년도까지 회사의 데이터 센터 부분 자체가 전체 매출의 한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반도체 회사의 아날로그 하드웨어 사업도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서 2020년도 상반기부터 2022년도 하반기까지의 경기 호황기의 잠재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자, 300mm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늘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샌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년 만에 2000% 상승했지만은 한 분수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모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의 잠재력이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샌디스크의 주가 자체가 2000% 이상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 이상은 더욱더 급등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낸드 메모리 제품 가격이 더 높고 지속적으로 정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가정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가정하에. 그래서 지금 3분기에 평균의 판매 가격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75% 상승하고 6월 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75% 상승할 경우에는 샌디스크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29달러에서 3000달러까지도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기본 시나리오를 본다면 상당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한 60% 높은 1250달러까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한 3월 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해서 55%의 정점을 찍고 6월 분기에는 한 40%로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다. 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어쨌든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를 본다면 회계 3분기의 조정 주당 순이익이 14.18달러로서 팩세스 컨센서스인 14.04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6월 분기에는 25.3달러로서 컨센서스 전망인 19.36달러를 상회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시장 자체가 이러한 사이클의 수익의 창출 능력,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샌디스크가 4월 30일 장 마감 후에 3월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이때 아무래도 주가 또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봐서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특별히 낸드의 메모리가 가장 강력한 상승세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가속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근본적인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높은 솔리드 스테이트의 드라이버와 같은 낸드 플래시 기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고 또 구글에 대한 우려도 일축이 되고 있죠. 터보 퀀트라든지 이렇게 압축 알고리즘은 AI 모델의 키값의 캐시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 6배 정도 줄이고 속도를 8배까지 향상시킨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일부 투자자들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라든지 가격 결정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개발이 메모리 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 모습에서는 충분히 아직도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 같은 경우는 탁월한 수익 성장에 힘입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루멘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회사가 차세대 인공지능의 솔루션의 과학 네트워크라든지 부품의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증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950로 상향 조정한다. 근데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6% 정도 상승 여력밖에 없으니까 좀 빠질 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스케일업의 네트워킹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탁월한 수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광통신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예상보다 밝아짐에 따라서 모멘텀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루멘텀이 광회로의 스위치에 대한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자, 광회로 스위치는 광섬유의 케이블사에서 광신호가 이동하는 최적의 경로를 갖다가 결정하는 장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의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에 네트워킹을 지원하면서 잠재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사의 광회로 스위치 OCS의 사업이 2010년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4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2027년도에는 사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연간 매출 한 1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목표치보다도 더 큰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질 때, 저 그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시된 그런 매출 전망을 보게 되면 대형 OCS 고객사와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의 단연 계약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계약이 2010년도 하반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현재 예상이 반영되지 않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는 고객의 확보, 그다음 새로운 렉 유닛 포맷의 개발 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면 패널의 소형화라든지 포트 밀도의 향상이 성공적이라면은 매출의 증대에 상당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전기 흡수 변조 레이저 이런 것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커넥트 제품 자체가 아무래도 경영진이 예상보다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인터커넥트 요 제품 요거 자체도 상당히 일단 지금 발전 영향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EML에서의 용량 확장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적은 DCI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EML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레이저하고 빛을 빠르게 조절하는 변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부품이죠. 그래서 주로 데이터 센터처럼 빠른 통신이 필요한 곳에 일단 사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업 비용에 있어서도 더욱 절제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비용은 전략되고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인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과 인텔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확장을 위해서 CPU라든지 맞춤형의 인프라 칩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칩 개발을 위해서 구글과 단연간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는 CPU라든지 맞춤형 IPU가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인텔의 CPU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CPU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인텔 같은 경우는 CPU에서 네트워킹이라든지 스토리지, 보안 작업을 분담하도록 설계된 맞춤형의 인프라 처리 장치 IPU의 공동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텔에 따르면은 이 칩은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예측 가능한 그런 성능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의 CEO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AI 확장을 위해서는 가속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균형자침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CPU와 IPU 이런 것들은 최신의 AI 워크로드가 요구하는 성능이라든지 효율성, 유연성을 갖다가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제 AI가 계속 상승되니까 이런 것들 확장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텔의 서버 CPU 자체는 에이전트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AI 모델 학습 후의 실행 과정인 추론으로서의 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은 일단은 추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월가 일부 분석가들도 이러한 공급 부족이 AI 개발의 또 다른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2024년도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인수된 아일랜드 반도체 공장 관련 합작 투자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49%를 142억 달러에 재매입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CPU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요가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투자가 늘려나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